안녕하세요. 코리아 덕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사는 한 부부의 아주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는데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코리아 덕후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은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16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행운을 가져다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보디가드 맥스 이렇게입니다. 든든한 보디가드 하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집 같죠? 우리 집 보디가드는 한국의 진돗개 맥스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6년 차 부부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우린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죠. 제 자랑 같지만 우린 퀸카였으니까요. 서로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린 너무 행복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했으니까요. 그 시절 제 눈의 세상은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우리끼리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전 요리를 할 줄 몰랐죠. 요리뿐이겠어요? 당연히 설거지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탄 음식을 먹어도 설거지하다 접시를 다 깨트려도 행복했죠. 모든 걸 그와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흐르다 점점 멈춰가기 시작했고 우리에겐 불행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결혼 5년 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처음에 결혼하고 3년 차까지는 우리는 배려했고 서로를 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 남편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렸습니다. 이유 없는 짜증이죠. 병원에서는 우리 부부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저에겐 너무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싫어졌죠. 우리 부모님도 남편도 심지어 직장마저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제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지쳐갔는지 다투는 시간만 흐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옆으로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 가족이었죠. 그 집은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전 그 가족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여자아이만 바라보면 미소 지었고 행복했습니다. 전 의도적으로 그 아이에게 인사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자주 마주치고 인사하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 그 여자아이에게 가짜 모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을 그 아이가 보고 싶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은 늘어갔죠.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옆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 주 주말에 옆집 가족과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남편의 말에 전 너무 설레었습니다. 벌써부터 입을 옷을 고르고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옆집 동양인 가족이 드디어 우리 집으로 왔죠. 옆집 가족은 식사를 초대해줘서 고맙다며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와 잡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린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제 눈에선 그 여자아이가 떠나질 않았죠. 그 아이도 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했습니다. 그 동양인 가족은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발랐으며 친절했죠. 옆집 여자아이의 이름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약 2년 정도만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전 큰 상심을 했죠. 다시 절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는지 옆집 남자는 조심스레 우리의 사정을 물어봤죠. 약간의 술 기운에 감정이 격해졌는지 전 눈물을 흘리며 그 가족에게 우리의 속사정을 말해나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고 이제는 지쳐간다고 말이죠. 전 한참의 시간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지혜라는 아이가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며 달래주더군요.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감정이 조금은 진정이 돼갈 때쯤 옆집 남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이번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넓은 집에 두 분이서 사시는 건 적적할 수 있으니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세요. 이 넓은 집에 둘만의 소리는 적막이라고, 그러니 조금은 시끄러워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에서도 명품으로 불리우는 품종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매우 든든할 겁니다. 우리 부부는 제안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조금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번 키워보자고 하는데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았고 고작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죠. 그렇게 신랑이 끝에 남편은 막무가내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 실은 내색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작은 종이 상자 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자 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 우리 손으로 직접 다 해주기로 했죠. 우리 손으로 만들어준 집, 우리 손으로 만든 옷, 우리 손으로 해주는 간식들. 갑자기 하루가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뒤뚱뒤뚱 걷는 넘어질 듯 말 듯 한 모습에 우리는 크게 웃었고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짜증도 났으며 잘 때 추울까봐 걱정도 하곤 했죠. 정말 하루하루가 시끌시끌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집에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1시간 이상씩 산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다시 웃고 예전처럼 더없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옆집의 동양인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우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전 남편보다도 우리 집 강아지 맥스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간 8년간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은 듯 전 정말 날듯이 기뻤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원에 뱃속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아이의 심장 소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검진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많이 쉬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전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매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불안해하다 보니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혈이 생겨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산할 위험이 있으니 하루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하루를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였을까요? 우리 집 강아지 맥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의 보호자인 양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산책할 때도 보디가드처럼 주위를 경계하면서 걷고 심지어는 잘 때도 제 발밑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절 지키겠다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항상 저에게 붙어 있었죠. 강아지 맥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제 마음에 안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출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였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막달이 되니 몸은 매우 무거워졌고 거동하기도 많이 버겁고 힘들었죠. 그래도 곧 나의 소중한 아이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도 너무 힘들어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어 피로가 쌓여만 갔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집 강아지 맥스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날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죠. 아침이 되었는데 기분 나쁘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시작된 진통이 계속되고 그러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죠. 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위험한 상황을 감지했는지 마당에 있던 남편을 향해 계속해서 짖었습니다. 그러다 마당으로 뛰어가 남편의 바지를 물어 끌어당겼다는 거였죠. 남편은 그날따라 맥스가 요란하게 짖어대고 바지를 끌어당기니 이상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갔죠. 그렇게 그날 저의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전 집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병원으로 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죠. 남편은 제가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오기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이야기였죠. 우리 집 강아지 맥스가 나와 내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쓰러졌을 당시 입었던 원피스가 담겨져 있었죠. 그 원피스의 치마 끝자락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맥스가 저를 끌고 나가려고 계속 물고 당겼다는 거였는데요. 병원에서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맥스를 다시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 맥스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고맙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집에 와줘서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지금 그 강아지 맥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저희와 약 10년 정도를 같이 살았죠. 10년 동안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죠. 물론 저희와 더 오래 더 건강히 살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집의 특별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전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지만 한국의 진돗개라는 강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강아지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나의 맥스.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반려견들이 주인을 구하거나 어린아이를 구한 내용들은 여러 번 소개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강아지들이 특별할 수도 있지만 결국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